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보고서 22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에게 세수자산 규모는 기존액보다 42억 8,500만원 증액된 8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교육장비 구입 예산으로 5억 9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직기류별 산출 기준과 향후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260쪽입니다.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교육장비 구입 예산으로 5억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직기류별 산출 기준과 향후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관리실, 교육실, 코딩센터, 동아리실 등 17개 실의 교육 공간과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과 더불어 각 실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가구 및 교육 장비 등 직기류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조달청 납품가를 기준으로 꼭 필요한 기본 물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개관,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직업 능력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동아리 공간 지원, 문화 창작 지원, 북카페 운영 등 시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일단 새로 지은 건물에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고 직기류 그런 것들도 챙기시느라고 물품 구입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시는데 저 그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일일이 여쭤보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품을 구입하실 때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회계가로 나가서 회계가에서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은 과장님이 직접 손 안 대시지? 네, 회계과로 물품 그 넘깁니다. 내역서만 넘겨주면 회계가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직접 저는 여쭤볼 거에 대한 내용은 이게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다 구매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수조달로 다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 30% 이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에서 건장을 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물품인데 또 인증을 받은 건데 우수조달이냐 중소기업 제품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30% 이상이 났을 때는 좀 염두에다 두시고 좀 회계가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조달을 할 때 물품을 구입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예산 낭비도 막는 거고 이 우리나라 굉장히 물건이 좋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예산 절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입을 처음에 하다 보면은 빠지거나 또 너무 오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살피셔서 또 나중에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 거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물품으로 좋은 상품 저렴하게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라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예,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권 의원입니다. 그 예산안 그 186페이지 보면 그 성인문예 교육 지원했는데 이거 좀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이거든요.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가 6천만 원 이제 총 예산이고 국비 50% 공모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3,100만 원 정도 국비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계룡 저희 시에서 경로당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가족센터가 하나 추가가 돼서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키오스코 그런 걸 이제 작동을 잘 못 하셔갖고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저희가 문해가 조금 한글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버스 타는 거나 아니면 시청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사업의 필요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3월 중에 나옵니다. 나오지는 않은. 예, 현재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많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혹시 선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계획 있으세요? 안 됐을 경우에도 안 그 생각도 됐을, 한번 해보셔야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이제 확보를 3천만 원을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관 그 진입로 해서 그 유도등 설치 네네. 예, 본 의원이 작년 그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9월 개관 때 함께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특히 또 야간에 또 학생들의 그 안전무 부분도 있고 하니 하여튼 그 하루속히 적절하게 좋은 시점에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 얘기 나왔으니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 그때 제가 그 접근성 부분에서 좀 우리가 학생들이 좀 직항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준비가 되고 있나요? 버스를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문서를 만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이제 학교 같은데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에 그 지입차 많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입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그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거 파악해서 대상을 어디 하겠습니다. 쪽에다 지금 뭐 학생들한테 뭐 어디 학교에다가 뭐 그 예, 학교에다가도 하고 설문지를 학교에다가 예, 그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의 주 고객은 학생들이잖아요. 네, 학생들이 오지 않는 뭐 청소년 수련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가보니 너무 잘 지어놓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 고객인 우리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오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하여튼 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직항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좀 그 교통 편의에 더 적극적으로 또 펼쳐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원 의원입니다. 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옴사 그 복합문화센터 생기면서 거기에 또 우리 평생교육 팀에서 또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문화센터 기구 및 교육 장비 구입 여기에 보면은 뭐 총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 냉장고, 뭐 교육용 냉장고 뭐 이런 게 또 2대나 또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가족 돌봄과에서도 거기 무슨 뭐 다문화 가정하고 해서 뭐 조리실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거기도 상업용 냉장고가 또 240만 원이 있는데 냉장고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그런 교육실은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교육실이 다 다릅니다. 그 구획이 달라서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실습실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서 공동 주방으로 써야 맞는 거지. 같은 건물 안에 뭐 칸칸칸칸마다 과가 틀리다고 해서 주방 별도로 다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별도 공간으로 네. 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거기 운영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뭐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 저희가 프로그램? 평생학습을 하면서 그 시민들께서 네. 원하시는 많이 말씀하셨던 그 수요들이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뭐 반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누가 어느 분이 뭐 설문조사를 받아서 뭐 선호 과목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스타나 뭐 재봉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다양한 종목, 다양한 과목, 뭐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이렇게 이제 설강도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욕구도 그때그때 틀려질 거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반영된 거를 보면은 특정 과목에 이미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기자재 그 종목에 관한 거 다 사놓으면은 앞으로 그 기자재에 있는 과목 종목만 계속 설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자재를 써먹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드럼 2세트, 장구 20씩, 북 20씩, 난타 북 세트 20씩, 드럼 패드 20씩, 속칭 말하는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류의 것만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북, 장구, 난타 다 같은 류의 지금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잖아요. 또 여기 전자피아노 열대 뭐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는 피아노 과목도 이제 설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악기 연습실뿐만 아니라 코딩 센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실을 운영을 하고요. 그 악기에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요가 매트라든가 여기 보면 뭐 짐볼이라든가 뭐 어린이 놀이 매트라든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기본으로 깔아놓지만은 향후에 세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들은 사실 진행을 시켜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초기에 다 사놓으면은 분명히 안 쓰는 것들 생길 거란 말이에요. 또 추가로 또 더 사야 될 것들이 또 생길 거고. 근데 너무 특정 종목에 과목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평생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간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강습을 무료로 막 해. 그럼 피아노 교습소는 장사가 덜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또 뭐 요리 강습을 막 해. 그럼 요리학원은 덜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민간인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고심을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총액은 뭐 얘기 안 할 테니까 요 세부적인 거를 넣고 빼고 뭐 이거를 좀 사는 시기 뭐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그 예산서 269 페이지에 그 생활 SOC 인프라 구축에서 36억이 올라왔어요. 36억 3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떠한 사업인가? 예,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가족센터,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전환 사업, 그다음에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나왔네요. 그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2대 추경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국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는 계속비 사업이고요. 이번에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예산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 주차장까지 다 네, 해가지고 291억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을 예, 이번에 예. 딱 올린 마지막으로 건가요? 올린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본 예산은 아니고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그 저긴가요? 저희가 이제 그게 신속 집행도 있고 저희가 준공이 6월 말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본 예산 세우는 것보다 예. 추경에 세우는 추경에? 게 예, 바람직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엄사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신규 이거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지금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평생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2,100만 원 신규로 하셨는데 이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다른 우리가 전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잡은 건가? 아니면 요거 잡은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계룡 도서관에서 당초에 어학 강좌를 했었어요. 네네. 영어, 일어, 중국어를 세 강좌를 했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휴관을 하면서 할 수 없게 돼갖고 그 엄사 도서관에 당초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에다가 이 어학 강좌를 세 과목을 더 추가를 해서 예, 예. 운영하는 겁니다. 예. 엄사 도서관에 당초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네네. 이 프로그램 같이 이제 해서 상반기에 이번에 저희가 7개 강좌 지금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고요. 저기 계룡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평생교육 과장님 이게 과 우리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생기면서 또 우리 교육센터 북한문화센터가 또 지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업무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그런 우리 그 교육 같은 그런 거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그 더 교육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 세무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액보다 700만 원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예.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예. 작년 24년 대비 예. 올해 25년도 예, 예. 공시지가 예, 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1월 1일 기준 그 개별 주택의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0.5% 산정이 조금 높아졌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공시지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는 오르진 않았네요. 그죠? 예, 예. 뭐 환경 자체가 그래서 예, 개별 주택은 그렇고요. 네. 아파트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오르게 된 계기가 대실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네, 그게 네, 이제 네. 오르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음. 예, 개별 주택은 거의 비슷하고요. 예. 그럼 토지 부분은요? 토지는 저희는 개별 주택이랑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시지가 내리는 거는. 그러면은 토지 부분은 어디에서 그냥 토지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 예, 곳이 예, 된 예, 예, 그거에 예. 맞춰서 하나요? 예, 예, 예. 세금 내는 게 다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아직이고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예. 몇 월 달쯤에 하게 어떤 되나요? 공청회 말씀하십니까? 기준지가하고 관계돼서. 저기 개별 주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올해는 다 조사를 했고요. 별도 공청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 하향은 아니고 예. 약간의 약간 상승세네요. 상승돼 있습니다. 예. 네.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세무과에는 세금 잘 걷어주셔서 예. 저희 시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잘 좀 고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악성 같은 거는 바로바로 행정을 조치를 해서 저희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케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뭐 언젠가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그때그때 수급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하여튼간에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존액보다 3,300만 원 감액된 33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계과는 뭐 새로 뭐 예산 세워달라는 거는 뭐 거의 없고 뭐 감액만 전체적으로 보면 3,300만 원 정도 있네요. 예, 예, 요 감액된 3,300만 원에 대한 부분 예. 뭐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상적인 그런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렌탈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수수료 일정 부분 감액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한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산 절감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 앞에
시청 정문 앞에 오른쪽에 보면은 공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정원을 꾸며놨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예. 농정산림과 특성상 예. 뭐 좀 뭐 매일 자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큰 틀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 시청 앞에 시청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해서 어차피 시청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예. 그걸 좀 맡아서 좀 해달라 했더니 또 흔쾌하게 또 업무 협조해 주셔서 기존 인력으로 좀 투입해서 뭐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시청 정문이 우리 시의 얼굴인 만큼 예쁘게 좀 시청 내부처럼 좀 예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지금 입구 부분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쁘게 좀 가꿔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행정력이 뛰어나신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셔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회계과가 지금 보면은 할 일이 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사 증축이라든가 주차장 증축,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경찰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청의 그런 미관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여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계시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거를 그 행정력을 더 잘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그 시청사 꾸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수예산 규모는 기존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청소년 들어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토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허여입니다.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청소년 들어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202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편성 완료 후 사업 예산이 내시되어 부득이 1차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드론 활용이 저변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이 필요하여 도내 시군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 전문 교육인 드론 스포츠로 드론 농구, 드론 축구 등이 있으며 그다음에 또한 드론 코딩으로 드론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명령하는 제어하는 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안전 및 교육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 과정별 교육 인원은 20명, 일 과정당 2시간에서 수업은 5회 기준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현재 충남도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생 선발, 사업자 선정, 성과 관리 등 일정이 정해지면 일정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원입니다. 여기 전화 친절도 조사 올라왔는데요. 네. 이건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민원 토지과는 다른 거 없이 사실은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쉬워서 시민들이 가는 곳인데 그 공무원들이 응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하는 얘기지만은 하여간 직원분들 좀 눈 좀 이렇게 마주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 그런 것 좀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과장님 하신 대로 많이 좋아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 드론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예, 예.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사실 언뜻 보기에는 청소년들한테 드론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평생 교육과라든가 아니면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건전한 레저 문화 형성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관광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건데 왜 민원 토지과에서 이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게 하게 된 건지. 이 예산은 이제 충남도에서 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예산이 선정이 도에서 5대5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군별로 큰 데는 천안이나 아산 이렇게 큰 데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군은 한 최소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을 관리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드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고 도도 이쪽 지적 부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총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도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예, 각 시에 이렇게 내려온 걸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예, 그 도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도 도에서 도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될 거고요. 예, 이게 지금 도에서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게 이제 방과 후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일정에 맞춰서요.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도교육청과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도 이제 교육청하고 다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민원토지과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사업이 내려왔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예. 이제 우리 민원토지과에도 토지 측량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우리가 민원토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이쪽 과로 내려왔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 보면은 세부 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있는데 그럼 드론은 빌려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드론은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드론을 몇 년을 장기간에 걸쳐서 드론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드론을 하는 업체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학교 강당에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정 규모 모여서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에서 할지 그런 것은 그 교육청이라든가 학교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육 업체가 정해지면은 그 업체에서 알아서 그 기자재도 갖고 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축구 골대처럼 네. 그런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론 안에 있어가지고 드론은 이렇게 있고 그 밖에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안전 그러면 있어가지고 드론이 공을 들어다가 갖다가 꼬린 아니요.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드론을 조종을 해요. 예. 드론을 조종하면 그 안에 이만한 공 안에 드론이 있어요. 공 안에. 예. 아, 그래서 날아가서 그 골대 넣는 게 이게 축구라든가 이렇게 농구에 이렇게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공을 그럼 차는 거는 사람이 차는 거예요? 아니 차는 게 아니라 기계로 기계로 널러다니면서 조정하는 기계로? 이게 조종을 아, 합니다. 공이 날아다녀요? 예, 예. 그럼 그 공 안에 일종의 칩이 들어가 아니 있는 거. 그 안에 공 안에 드론이 들어 있어요. 아, 안에 예, 예.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리는 건데? 아니요. 거기에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안전망 이게 망을 씌워놨어요. 아,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예, 이렇게 그럼 망을- 바람이 어쨌든 영향을 끼쳐야지 날르는 거지. 뜨기도 아니 하고. 그 드론 자체가 날리는 거죠. 하여튼 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좋은데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들을 해소한다. 예. 그거는 이제 건전한 드론 요거는 건전한 신체적인 운동도 들어가고 이렇게 스포츠로 이렇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예, 일부 이렇게 그럼 해소할 수 일부죠? 있다고. 예, 예. 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그 드론 요거 교육을 받고 스포츠 드론 농구나 드론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게임을 하는데 이게 드론이요. 그 대부분 게임- 그런 걸 활용해서 게임 중독을 해소한다. 이거는 효과 과도하게 갖다 경강부회식으로 붙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별개로 이 게임 이거하고는 별개로 드론, 농구, 축구 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직접 참여도 해보고 해서 이제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능력을 키우고 도움이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뭐 청소년 게임, 스마트폰 중독이 해소된다. 이거는 과도한 효과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드론이 요즘은 재난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어느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 또 산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드론 산업이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드론 산업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일리가 일부 있어요? 있고 예. 일부 있고 아, 됐어요. 제가 주 목적은 그런 목적입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드론 농구, 축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드론 인재 양성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도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드론과 관계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미래 인재 육성 사업, 네 좋습니다. 특히 또 청소년들 이 장르가 또 틀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건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업자가 있나요? 드론을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그쪽 저기 삼정문 그쪽에 좀 이렇게 드론을 운영하는 데는 있는 걸로 좀 파악은 됐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규모 정도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죠? 예예. 예, 있는 거로다 저도 알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이 사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군문화 축제 때 이 네. 드론 경기하고 하는 거를 군문화 축제 때 네.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들을 육성을 시켜가지고
군문화 축제 때 하나의 한 사업 부분으로 같이 함께 좀 그 뭐라 그러나 스포츠하고 관계되잖아요. 네.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주 저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해서 군문화 축제 때 이 청소년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군문화 축제가 뭔지도 좀 알려주고 또 이 드론을 기해서 건전한 스포츠 방향을 좀 설정해주는, 특히 청소년들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육성을 시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키워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민원투지과 가셔서 지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금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진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없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많이 잘 활성화, 뭐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활성화 시켜주시고 저희 관내 업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파크 골프장 제가 개발 공시지가 우리 그 어차피 우리가 돈 그 저긴데 뭐 땅을 팔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거고 계속 그런데 우리가 집가만 올려서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파크 골프장 개별 공시지가 변동사항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은 우리 예산 절감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게 이제 지가위원회나 우리 충청시설 사업단 그쪽하고 잘 연결이 잘 돼서 잘 통과가 돼서 좀 성적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잘하면은 될 수 있다고 보는 의원은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쪽이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저 민원토지과가. 그래서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이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농정산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액보다 18억 원 증액된 15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해수상공원 애국가 주역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9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음악 분수 조성의 경우 계절적 한계와 지속적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금안 수번공연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총연장 100m의 소규모 조성으로 기능에 시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 직무 대리이신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책팀장 정근세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교육 중으로 농업정책팀장이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318쪽에 세터산공원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미활용되고 있는 공원 부지에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계룡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애국가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2023년도부터 설치 장소를 3차례 계룡대로 옹벽에서 버스 정류장 부지 또 세터산 공원으로 최종 변경 검토하였고 2024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를 하였으나 조형물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과 옹벽 등 기반 조성에 불과하여 애국가 조형물과 음악 분수, 진입로 설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해 추경에 미추진된 데는 시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 4월에 실시 설계를 거쳐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악 분수는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직접 관리할 예정이나 위생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다른 수경시설과 함께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암 수변공원 맨발 산책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맨발 걷기 문화의 확산 및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금암 수변공원 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해 맨발길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초기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형 또는 저관리형으로 조성하여 공원의 자연 경관 및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기존 시설물 철거 등을 동반하지 않는 평탄한 지역, 예를 들어 수변공원 잔디광장 같은 지형을 선정하여서 세족장, 신발장, 부대시설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 간소화 추진으로 길이 100m, 폭 1.5m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4월에 실시 설계, 5월에 사업 발주하여 금년도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맨발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요한 지금 이 사업을 앞두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가로 열고 세터산 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네. 부지가 이제 그 중복이 돼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첫째 장소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또 협소하다 또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터산 공원이라는 거는 이제 계룡시 그 원형광장 옆에 그 계룡시에서 주요 행사들을 많이 행사하고 거기는 이제 의뢰 세터산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애국가 정원을 실제로 조성하는 위치가 저 끝머리 산비탈 쪽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면은 그 하나의 필지로 전체적으로 돼서 이제 크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좀 애매하다. 첫째 명칭부터가 애국가 정원에서 세터산 공원하고 이 정원과 공원은 뭐 그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가 애국가 정원인지 세터산 공원인지 이런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산비탈을 이렇게 수직으로 계단화해서 거기다 뭐 다양하게 조형물도 들어가고 분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 금암동이나 이쪽 계룡면역 쪽에서 걸어갈 때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공원인데 그 지나가면서 보는 게 위주가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가려면 산비탈을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별로 좋지 않고 또 일단 애국가 정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군 부지에다가 하던가 그 여기 이제 계룡시 군 가족들이 이제 한 40% 정도 되는데
위치가 이제 시내권에다가 또 옹색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둘째 넓이가 상당히 커야 돼요. 세터산 공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국가 정원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격에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그 모퉁이 뾰족한 그 산비탈을 파가지고 다 이렇게 평지화 한다라는 거는 너무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반면에 그 얻어지는 그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고, 그간 뭐 부지 뭐 그 몇 번 세 번이나 옮겼는데 다들 이제 그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계룡시가 이제 땅도 좁고 공유지도 좀 많이 없어서 이런 곤란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한적한 데다가 널찍하게 폼나게 좀 해서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도 쉽고 많이 가족 단위로 가서 놀고 분수공원도 즐기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톱만한데요.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는,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마음은 급한 거 알지만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계룡시 전체 시책을 놓고 볼 때는 일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뭐 두 군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 여기 이거 해가지고 실시 설계도 끝났고 여러 가지 뭐 예산 낭비도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 축조를 해놓으면 산을 까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고 분수 조성하고 하면은 영구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다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이제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할 만한 데가 특별히 없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사면 불안정이라든지 재해 위험 등들 그런 부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금 세터산 쪽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사거리고 아마 구축을 하게 되면 좀 잘 보이는 위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보이기는 예, 보이겠죠. 예, 근데 예. 저기 지금 안전성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는 차량이 옆에 쌕쌕 지나다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뭐 좁고 인도도 좁고 그 안전할 리가 없죠. 거기서 계단에서 또 떨어지기나 하면은 뭐 큰일 나지. 안전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가. 이상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중으로 이렇게 답변석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2024년도 이해 추경에서 우리 애국가 정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때도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 계룡 IC에서 들어오는 가파른 사면에 애국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해갖고 본 의원이 악을 쓰다시피 그 자리는 아니다 강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차로 부지를 택한 게 우리 터미널 옆 부지 세터산 천마산 줄기에다가 또 설치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옮긴 게 우리 조광국 의원님 얘기했듯이 세터산 지금 계단 부분으로 옮기는데, 요 부분만 봐도 일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정원도시 기본 조성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도시 하면서 빛과 정원도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빛과 정원에 매몰이 돼갖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장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 올려갖고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완전히 따블이 돼버렸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집 일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보세요? 너무 누군가의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고, 우리 집행부 의지가 아닌 우리 농정 산림과 의지가 아닌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데, 이거 시민들이 볼 때,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세 번째 위치는 기본적으로 정원입니다. 정원. 예?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세타산을 올라갈 때 즐기는 계단이 되고, 그 위에 꽃이 필 때 다 가서 보는 정원이에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면은 우리 과에서도 집행부한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랜드마크 자긍심, 아니 그거 하나 해놓는다고 무슨 자긍심이 있고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아예 천마산 꼭대기에 했다 이걸 하시죠. 그래야 랜드마크 되지 않겠어요? 천왕봉 꼭대기나 아예 국사봉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저희가 예산 통과해놓고서 지금 2005년도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끌고 있는 게 문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에 느닷없이 조형물이 왜 들어가냐고요. 또 9억 5천짜리가. 기존의 애국가 정원 음악 분수로 해서 꾸민다고 했던 게 느닷없이 조형물이 또 올라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는 그러고 우리 조광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 보면은 이거 보다가 사고 나면 농정산림과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이게 설계까지 나와 있죠. 예, 지금 설계 과정에서 지금 조형물이 올라간 거죠. 예, 지금 뭐 부지 선정하고 이제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그동안 좀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이제 발주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선택해갖고 이제 사업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 를 고려해서 저희는 그래도 그 최대한 좀 선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참 일하신 입장 어려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계속 하라고 강요를 할 거고, 안 해야 될 걸 하려고 하는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얼마나 직원들 자체가 힘들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 예산 너무 과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너무 애국가 정원, 아니 군 쪽으로 사업이 매몰되어 있고 빛과 정원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소요가 근데 됐는데요. 그 시간이 예. 소요된 게 예. 합당치 않으니까 시간이 소요가 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좀 진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합당치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 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한 5, 6개월이면 해결될 일 아니었어요? 설계까지 다? 그렇죠? 예, 좀
그 지금 현재는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사업을 좀 금년 내에 아 정상적으로 발주만 하지 그럼 왜 거기다 9억 5천 조형물을 왜 넣냐고요. 그 위치가 이제 좀 옹벽도 이게 설치- 그러고 우리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1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불이 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리고 저기 어디야? 주공아파트 앞에 지금 왕도길 조성한다고 또 올라와 있는데 예. 거기서 10분만 걸어오면 우리 세터산 황토길 올 수 있어요. 의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와서 여기서 황토길 밟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리에다가 이걸 또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크게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량이 아니라는 건 저는 예. 설명은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근거리로 거리로 따졌을 때 황토길 걸으려고 하시는 분이면 의지만 있으면 여기 5분 10분이면 오는 거리 아닙니까? 이제 주변 동네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주거지 입장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니 그러면 손쉽게 저쪽 예. 두마 쪽도 해주시고 엄사 쪽도 해주시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이게 체험식으로 또 이렇게 조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 여기저기 체험식으로 다 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뭔가 좀 생각 좀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교육 가서 우리 팀장님이 뭐 질책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다뭐 계속 사업이고 그 FTA 피해 보전 직불 축산 분야 지원 이게 신고 올라왔네요. 예. 여기 보면은 재원을 기금 100%가 했는데 예. 이 기금이 정확하게 어떤 기금 명칭이 뭔가요? 어떤 기금을 쓰는 건가요? 이게 축산 발전 기금이라고요. 예.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 그 어떻게 보면 축협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는 마련해 놓는 기금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국가 기금으로 예. 국가 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죠? 예, 국비 성격입니다. 예. 그죠? 예, 뭐 시에서 재원을 예. 보태서 만든 기금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예, 국비로 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질문했고요. 예. 자,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애국가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최초에 2023년도 9월 달 정도에 도에서 3억을 받아가지고 3억 해서 6억으로 해서 저기 IC 가는 예, 사면에다 하려고 했던 예, 거죠. 계룡문 옆에. 예, 예. 근데 뭐 차 타고 휙 지나가는 장소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장소를 이제 여기 중부고속 정류장 예. 그 주차장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뭐 사면이 조금 또 뭐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이 또 줄어들고 해서 또 다시 고민을 해서 한 게 지금 이쪽 세터산 그 탁구장후의 그 교차로 그쪽으로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도비를 3억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3억 받아와놓고 지금 전체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거 9억 5천까지 하면은 16억 4천만 원이에요. 16억. 20억, 19억인데 20억이야. 1940억 그죠? 그럼 벌써 받아온 돈의 몇 배요? 73, 21, 한 6배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 사업비 6억이라고 치면은 6, 38, 뭐 3.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배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시에 돈이 없어서 뭐 내부 유보금을 끌어다 쓰는 마당에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애초에 우리가 세태자는 장소로 변경할 때도
지금 이 9억 5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돈 갖고 해보려고 그 장소를 알아봤던 거잖아요. 장소 옮기면서부터 9억 5천 한 10억 돈을 더 들여서 더 드린다는 전제하에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돈을 좀 모아서 또 9억 5천을 더 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다 지금 걱정하는 게 일반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한 부지인지. 예? 애국가 정원이잖아, 정원. 정원이면 마당이에요, 마당. 예? 꽃도 있고 예쁘게 좀 머무를 수 있고 뭐 이런 정원인데 산비탈에다가 억지로 갖다가 만들어놓고 그 정원 효과를 내겠어요? 거기 놀러 갈 사람들 차는 어디다 대고 가고 그 교차로에서 신호등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녹놓고 그 애국가 나온다고 쳐다보겠다가 뒷차가 빵빵거릴 테고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장소에 기존 예산 갖고 해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재검토해봐야 될 상황인데 돈까지 좀 9억 5천을 더 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 장소가 지금 얼마나 예뻐요, 거기가. 도시숲처럼 딱 구성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좀 어설픈데 지금은 이제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숲이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봄이면 벚꽃 개나리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 예? 지금도 사실은 지나가다가 여기 꽃 예쁘게 폈어 하고 참 금암동 시청 입구가 예뻐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거를 하려면은 뭐 안 쓰는 땅 유유지 좀 개발이 안 된데 좀 미관상 안 좋은데 또 아니면 시민 접근이 용이한데 이런 곳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장소 깎아서 더 지금 졸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이거 지금 얘기했더니 이미 뭐 설계는 끝났고 이미 전기시설은 이미 또 했고 아니 돈 예산 확보 안 됐는데 지금 바닥 공사만 하려고 지금 발주했어요? 공사 시작했어요? 이 돈 확보가 된 다음에 시작했어야지요. 더욱이 지금 겨울 내내 공사도 못하는 판인데 어째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빨리 추울 때 겨울에 했대요? 날도 안 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세터 저희 행정에서는 세터산 공원이 참 그 현재도 수려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꾸고 이제 이렇게 랜드마크나 이런 좋은 사업으로 좀 계속 이게 가꾸어야 될 공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쪽 뒤쪽이 조금 이제 약간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그쪽 낙후돼 있고 계단도 좀 관리가 안 돼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가꿔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아니 빛과 뭐 꽃의 정원의 도시. 정원은 구조물이 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구조물을 갖다 앉혀놓으려고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뭐 꽃, 나무, 뭐 이런 자연스러운 경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철제 구조물 갖다 해놓으면은 아까도 얘기하대요. 뭐 처음에는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나중에는 용역을 줄까 생각한다고? 그럼 또 유지비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들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에서도 조금 약간의 뭐 이미 추진된 거 계약한 거 위약금이라든가 지금 공사 조금 한 거 손해 보더라도 향후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의원은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저기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걸 중단을 하면은 얼마 정도 손해 볼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사업비 뭐 한 5, 6억 이상 5, 6억 다 썼어요? 이제 계약만 한 거잖아요. 진짜 예, 발주를 했으니까 이제 그게 발주하면 공사도 안 했는데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이제 정원 도시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게 이제 하면 좀 그런 위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 사업.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20억을 들여서 해도 마이너스 된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심도 있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네요. 저는 세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사업 설명서에 송전탑 그 CCTV 구축하는 거 산불 예방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는 구맘동 한 개소, 두만면 이반면 한 개소예요. 그러면 송전탑에다가 이 CC 카메라를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산불 나는 거 감시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맘동 한 개소의 그 송전탑은 몇 킬로와트며 또 이밤리에 있는 송전탑은 1호사냐 3호사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전자파의 영향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또 이 CC 카메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여쭤볼게요. 예, 우선 이게 이제 한전하고 이거 전국적으로 한국전력공사하고 산림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이제 좀 산불 감시하는데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로 해서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저희 시도 이제 안전상이라든지 위치상 이런 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제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이번에 신청을 하게 예, 됩니다. 보니까 뭐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우리 시비는 한 42% 정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네요. 근데 왜 내가 이거를 묻느냐 하면 35만 4천 볼트가 지나가는 송전탑 주변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가까이 가기에도 위험한 지역인데 이 CC 카메라가 설치가 됐을 때 그 영향이 없겠느냐.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설치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한 대당 6천만 원이에요. 두 대 1억 2천. 이 CC 카메라에 그 탑재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에 이렇게 비싸냐. 제가 보기에는 한 개당 6천만 원이라 그러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자세한 그 단가 그 산출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죄송한데 이제 대신 이제 이게 도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단가로 좀 내려오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불 감시하는 기능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그런 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잘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298페이지에 원예작물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 66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 무슨 이거 개인한테 주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은 어디 공공 시설에다 설치를 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농업인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네. 이제 원예라든지 시설 이제 채소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농업인이 대상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을 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주소와 이제 농지 소재지가 여기 계룡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예작물하고 관계돼 있는 게 아니라 예. 농업하고 관계된 겁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원예작물 소형 저온 저장 창고거든요. 예. 그 몇 군데나 있나요? 이 원예작물하고 관계돼 가지고 관계된 농업인이? 그 원예농가는 지금 소규모까지 하면 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세부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1000평방미터 네. 정도면은 한 서너 평? 그죠? 3평 정도? 그죠? 저온 저장고를 지원할 때 저희가 3평에서 5평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현재로서는 지금 올해 아직 도비 확정은 안 됐는데 한 5대에서 지금 약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저온 창고가 생각보다 비싸요. 비쌉니다. 예, 결코 싸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서너 군데 준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제 순차적으로 네. 이제 또 소외되신 분들 이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5대지만 내년에 이제 도
사업비나 이런 게 확보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두 대도 나오고 세 대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 번째, 저도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세터산 공원 그 애국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저는 이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준비도 안 해놓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억이 넘는 돈을 마련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어느 정도 언질이라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딱 던져주고 니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올리신 금액이 9억 5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딱 한 가지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그 위치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틀립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각적인 효과가 또 한편으로다가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그럼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길을 뺏겼을 때 또 교통사고에 분명히 그것도 염두에다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이런 사업은 가능한 한 좀 절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는데 참 이게 본 위원장도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이걸 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는 아까 우리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6억에서 그다음에 9억에서 또 이렇게 증액 해가지고 결국 19억 거기 19억 거기 20억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설계를 하다가 그 비춰야 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고 계단을 또 석축을 쌓아가지고 또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그때 설계를 그만두셨어야지. 어? 왜 무리하게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게 안 비춰지고 공간이 안 나오면 그때라도 빨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 여기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고 장소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냥 뭐 무작정 밀어붙여서 예산 쓰고 안 세워지면은 우리 일 못하고 지금까지 한 거 손해보고 왜 심사숙고를 안 하세요? 더구나 예산이고 돈인데 이런 돈 막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돌아가야 되는 돈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보여주기식. 실용성을 따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이 삶의 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지. 진짜 저는 진짜 도저히 입찰이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다 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다 입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입찰 보는 그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저기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 공간이 안 나오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이하는 게 아니고. 정원 한 말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 정원 사업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장소라든지 이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치상 이제 좀 뭐 옹벽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수반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이제 뭐 설계비도 이제 사업비도 올라가는 그런 물가 상승도 좀 아이, 있고 해서 그때 팀장님 예. 그러면 그때 그만둬야죠. 그런 거 핑계에서 뭐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저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 여기서 얘기할 건덕지 못해요. 저기 농정산림과 망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딱 그런 게 안 됐으면 적고 빨리빨리 다른 방법 찾고 주변에 거기 아니더라도 또 장소 있어요. 심사숙고하게 해서 밀어붙이식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지금 5, 6억 들어갔다고 그 말 하실 때 진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나 그럴 정도입니다.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일이 많고 농정산림과가 일이 많으시고 공원이나 여러 가지 진짜 제일 많이 힘든 부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한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자연적으로나 이런 걸로 와닿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본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돈이 이런 거에서 진행을 하다 아니다 싶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빨리 이거를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보고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광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한 말씀만 보탤게요. 지난번에 그 건설교통실에서 이제 그 질의를 한 결과 그 향안리 서방도로 부분을 올해 일부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업무 질의에서 농정산림과에서 주무부서인데 여기서 이제 추경 예산을 올려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방도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번에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려서 2차 추경 때는 꼭 그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조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수 예산 규모는 기존액보다 1억 1,400만 원 증액된 13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 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및 청소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카덱스를 개최한 작년보다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와 쓰레기 수리 처리 용량을 30톤에서 45톤으로 축소한 근거와 더불어 분리수거함 임차 영역에서 근로자가 20에서 30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탄소 중립을 위하여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의 개선은 필요하나 사업비 1억 원 전부를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편성하고 있는 일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농업 인구와 농경지가 적은 우리시가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2005년도 말 조성액은 2004년도 말보다 5,800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의 2005년도 말 조성액은 2004년도 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35억 5,9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석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주신 사항 중 첫 번째로 그 계룡 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그 수집 운반 처리 및 청소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3,3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유는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서 2025년 1월 24일자로 2025년 계룡 군문화축제 부서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요청에 있었습니다. 그 개선 요청 사항에 행사장, 주차장 청소 인력 의증은 요청이 있었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지난해 축제장 청소 용역 간에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그 쓰레기 수거 처리장은 작년 통계를 바탕으로 30톤에서 45톤으로 늘렸고 우리시 재활용 선별장 신설에 따라 축제장에서 나온 재활용 수집 운반 용역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축제 그 청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청소량 증가와 방문객들의 요구가 높아진 청결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행사장과 행사장 외부 2개 반을 편성하여 청소용을 하고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 용량은 30톤에서 45톤으로 추계한 근거는 작년 1일 기준 약 9톤의 일반 쓰레기가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축제 기간 5일 동안의 예상 발생량을 45톤으로 추계하였고 분리수거와 임차 용역에서 근로자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된 사유는 근본에 그 축제 방문객들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한 시 이미지 제고와 축제장 운영을 위해서 좀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행사장과 행사장 외부 2개 반을 편성하여 청소 용역을 하고자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비 중 홍보비 1,000만 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평상시에 도 교부 내시 예산 사용 계획이 홍보비 1,000만 원, 전단 수거반 운영비 6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도 사업 추진 계획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에 그 도 계획안을 참고하여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깨끗한 계룡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리너 사업, 탄소 중립, 실천 가게 활성화, 탄소 중립, 뭐 군문화 축제 행사장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뭐 다 쓰레기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 구체적인 내용 갖고는 뭐 꼭 필요한 거니까 했다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쓰레기차로 쓰레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린 일반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재활용으로 해서 이제 분리수거를 한 거는 분리수거에서 또 그 구분하는 데 가서 구분하죠. 예, 선별장에도 무슨 뭐 예. 최신 기계를 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 그렇습니다. 무슨 뭘 레이저를 쏴갖고 뭘 쏴갖고 이렇게 딱딱딱 자동 광학 선별하게 선별 했죠. 장치를 예. 이용해서 그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좋은 자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 투입하면 뭡니까? 전에도 한번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전에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하고 나서 한 며칠 뭐 한 몇 주는 차가 두 번 가더라고. 한 번 일반 쓰레기 가고 나중에 재활용 실컷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지나니까 다시 도루묵됐어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뭐 플라스틱류나 그냥 한 차에다 다 막 실어요. 그러려면 뭐 맨날 홍보하고 뭐 시민들은 시민의식이 올라가가지고 분리수거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내놓는데 일반 쓰레기랑 같이 그냥 짬뽕해서
한차 수거할 같으면 뭘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고 뭐 탄소 중립이고 뭐 이런 얘기를 뭘 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거리 청소는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매년 5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줬잖아요. 그럼 기존 해오던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번 갈 거 한 번 가려고 그냥 한자 쓰레기 그냥 몰빵으로 가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본 의원이 직접 본 것도 몇 번 봤고 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주민은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 하면 뭐하냐.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그래서 나는 참 답답하다고. 자기는 재활용품 노미 아파트 자기는 주택 사는데 아파트 분리수거할 때 거기다가 일부러 가서 따로 수거하면서 넣는답니다. 지금 현 실태가 이래요. 과장님 이거 지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개선책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그렇게 저희가 체계를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들이라든가 그 작업발에게도 그 분리수거 확행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작업 지시라든가 안전교육 시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직원들하고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뭐 한 번에 다 담아가는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2번 가야 맞는 거죠? 예,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그 실무진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꼭 실행되게 예,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서 현장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현장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입니다. 예, 우리 그 군문화 축제 때 우리 임시 화장실 설치해가지고 올해 이제 9,9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님들 뭐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게 군문화 축제가 매년 있잖아요. 예. 있는데 매년마다 말하자면 1억씩 쓰고 이제 없어지는 건데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고 뭐 그런 내용들 서로 주고받기는 하는데 이 매년 이렇게 화장실 임시 화장실로 해서 1억 원을 없애야 되는 건지 어떤 설치로 뭐 보관했다가 다시 갖다 놓는 뭐 방법도 뭐 여러 등등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청소 화장실 임차 업체에서도 그게 뭐 구입을 해서 2, 3년만 쓰면 다시 다 수리해야 되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쓰고 다시 보관할 장소도 좀 많은 면적이 필요하겠지만 보관에 따른 손실도 커서 사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지으면 좋은데 그 여건상 현장 여건상 활주로보다 보니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대한 그 효율적이고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해서 1억 그게 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이번에 그 지금 도에서 계속 그 지사님도 강조하고 계시는 게 그 탄소 중립 그 선도 충남 그리고 깨끗한 충남 이렇게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도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책으로 발맞춰서 15개 시군 그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그 각 시군의 어떤 그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도에서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최대한 도 시책과 발을 맞춰서 우리 시도 12개 시군과 함께 또 행정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그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꼼꼼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물론 뭐 다른 타시군 저쪽 이제 뭐 농업
경험이 많은 그런 그 시골이 있는 그런 그 타 시군들은 아무래도 뭐 쓰레기 치우고 이러는 부분들에서 많이 좀 적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계룡시의 이런 농업 인구나 그 농경지가 적은 곳에서 뭐 우리 사실 쓰레기 못 치워서, 쓰레기 늦게 치워서 막 민원 들어가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런 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충남에서 최고 선도적이시라고 그런데 되겠습니다. 아무리 도시책 사업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서. 그래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 예. 다른 지역은 수거에 방점을 뒀다라면 예.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재활용품 증대라든가 그 분리수거를 더 차원을 다른 지역보다 더 높여서 고부가가치 재활용품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세심하게 조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좀 회의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의원님들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도시비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개선 전과 후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작년도에 그 도에서 이 농촌 쓰레기 그 방치 문제라든가 그리고 도시민과 좀 다르게 종량제 봉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시고는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으로 그 2개씩을 우선적으로 뭐 서산하고 태안 이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해 그 전시군 충남 전시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아직 심도 있게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고 저희가 급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의원님께 송구스럽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 다른 시군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살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사업을 저희 계룡형으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의원님께 조금 그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충청남도 일원이고 충청남도에서 그 함께 발맞춰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시군만 이렇게 그 공란으로 나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도에 도움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저희 시 그래도 여건에 맞게 잘 예산을 사업을 올렸을 적에는 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을 때 올리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문 수석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카덱스 작년에 개최했을 때 쓰레기 용량하고 이번에 올해 용량을 똑같이 올리셨는데 유치 인원을 작년과 카덱스를 운영했을 때와 올해 군문화 축제를 열었을 때와 뭐 유치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나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 증액된 사항이 왜 작년도 그 수거 처리량으로다가 통계치를 똑같이 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으네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 저도 현장에서 직접 그 5일간 그 머무르면서 청소행정이랑 그 화장실 관리에 좀 신경을 썼는데요. 그 당시 물론 카덱스로 인해서 더 관람객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도 그 재단에서 또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뭐 축소는 되었지만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쓰레기 처리비가 모질랐습니다. 모질라다 보니까 좀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계약을 그 단가 계약을 저희가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웠다 해도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남는다 해도 저희가 오히려 부족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작년과 비슷하게 좀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대규모 전시장하고 관계돼 가지고 한 건데 거기다가 중심을 맞춰 가지고 올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 양도 그만큼 오시는 분들 수에 따라서 쓰레기도 나오는 건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조금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좀 올리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조금 가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예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여기 이제 재활용 분리 배출 그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뭐 이제 페트병이나 종이, 스티로폴 이렇게 다 비닐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것이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수출을 하는지 또 국내에 이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수입이 발생해서 시나 또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2018년도, 19년도 이전에는 그 아파트 자체별로 업체를 다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계약을 했다 이거죠? 예, 계약을 해서 그 별도 업체들로 처리를 했고 저희는 이제 그 공동주택의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건드리지 않았는데 네. 그때 그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폭락을 그런 적이 하면서 있었죠. 수출이 안 됐고 수출 뭐 그거보다도 업체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저의 청소 대란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 상황이 있었고 그 전에 주민들의 재산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각을 했는데 그런 그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고 뭐 쓰레기 대란이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럼 공공 부분을 확대해서 그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저희 시에서 그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하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요? 수입이 뭐 이렇게 차량 운영하고 그 인력 동원해서 하는 비용에 다 소진되는 건지 수입이 있어서 배분이 되는지? 수익 구조는 사실은 뭐 전혀 없어요? 청소 분야가 다 적자입니다. 적자 상황이에요? 예, 다 다 적자. 분리수거해가지고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것도 다 적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아까 신 의원 말대로 다 그냥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선별장에서도 선별하고 수입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출할 거 아니에요. 어디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좀 매각도 하고 그 입찰이나 그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그건 세배 수입으로 저희가 비용보다 적다? 예, 비용은 적죠. 한참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뭐 차량 운영하고 거기 이제 운행하는 사람 시설부터 시작해서 시설 수집 설치비 운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룡시에 한해서 수입과 그 비용 그 내역을 한번 좀 자료 좀 의원들한테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공개 좀 해주세요. 자료 제출.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예산서에 있는 예산대 반영 운영비들 그 보면 있습니다. 그 재활용 선별장 뭐 운영비라든가 그 건설할 때 그 재활용 선별장 할 때도 60억 그런 걸 들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한번 예, 제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원 의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한 쓰레기차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주택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자원 회수 회사들하고 예. 계약을 맺어서 수익 사업으로 뭐연 뭐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계약을 해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재활용품을 팔고 하는 걸로 그 사람들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죠? 주민 입주민 대표로 그 근데 입금이 방금 되는 말씀하신 그 시에서 보존해 주는 한동안 그 재생용품 그런 자원 가격이 워낙 하락해 가지고 처리 비용보다 그 처리한 걸 되파는 가격이 더 적게 나와서 쉽게 돈이 안 되는 부분, 돈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파트에서 못 가져갔다 하니까 예, 우리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 차이만큼 보존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책무가 일괄적으로 청소 업무 책무가 시장의 업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약간 보조를 해주는 성격이었던 거잖아요. 그 금액을. 보조는 아니고 저희가 원래 시장 군수가 그 관할 지역에 청소 행정에 책임이 있는데 예. 가치가 있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팔아서 쓰겠다. 그렇지. 고철이든 예, 뭐 예. 하든 플라스틱이든 예, 그런 비닐이든 거지. 이런 뭐 거는 그냥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 쉽게 해서 고물값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쉽게 해서. 예, 예. 예. 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 단독 주택 예, 근데 이제 그 내놓으면 처리 저희가 비용이 오히려 수거합니다. 배보다 조금 더 커서 업체들이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투입했던 거고요. 책무 예, 예. 청소에 책무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재활용 가격이 하락해 갖고 이제 수익이 안 났어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파동이 좀 지나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된 듯한데 지금도 그냥 옛날처럼 그 금액을 그대로 그냥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네. 가끔 이제 그런 문의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공공 청소 행정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변화가 심하면 청소 행정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유지하면서 청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재활용품을 시에서 수거한다는 얘기고 아니 업체에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 뭐 종이라든가 돈 되는 부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그 업체에다 맡겨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돈이 안 되는 뭐 폐비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예. 아파트 자체 수익 사업으로 업체한테 하고 맡기는 있고요. 거고요. 예, 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단가를 한번 재조사 해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전히 적자라면은 계속 보존해줘야 되지만은 뭐 지금 별도로 그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수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남을 것 같으면은 이익이 날 것 같으면은 업체들이 달려서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혹시 이게 뭐 돈이 안 돼서 돈이 돼서 하면 시민들을 제어하고 돈이 안 돼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청소해서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재수사할 시점은 됐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해갖고 구문화 축제장 3,3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죠? 쓰레기 수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로 여기에는 그럼 음식물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간 거죠? 예, 음식물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금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현재? 저희가 톤당 20만 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그거는 그 수익 사업을 식당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식당들이 별개로 계약을 해서 그 처리 처리하고 비용을 식당들이 따로 계산한다고요? 예, 따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해 준 걸로 아는데? 아니죠. 예.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거기 업체가 그 식당들이 연합해서 업체랑 별도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폐수는?
어떤 회수요? 오폐수. 오폐수는 지금 상주소 하수. 예, 상주 사업소에서 별도로 우리 군무야 축제장 내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러니까 오수차를 임대를 해서 그 재단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하기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뭐 임대를 해서 그걸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어 나눠서, 차량 예, 임대해서 예, 실어 갖고 우리가 예. 하수처리장 갔다가 처리하잖아요. 예, 그런 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예, 저희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군무나 재단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그 쓰레기가 어떤 유형의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대만 일반 쓰레기입니다. 뭐 사실 음식물이 묻고 한 종이들은 또 쓰레기거든요. 그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게 음식물이 묻고 한 것도 깨끗한 종이들이나 되는 건데. 그 뭐 그런 쓰레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지.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이게 무척대고 뭐 노력하겠습니다. 9톤 축에 잡아갖고 9톤씩 나왔다고 해서 3,300만 원 증액 요구한 건 좀 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런 부분도 재단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단하고 노력을 해서 올해는 좀 그 분리수거가 강화되게 해서 저희가 수거도 하려고 좀 수거 인력도 그 증원을 좀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청소기업 그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 비용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수거 처리 비용에서 수거 처리 용량을 늘렸잖아요. 예.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45톤이면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활용 쓰레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그 재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그 분리 선별도 조금 현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좀 진행하려고 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있거든요. 다 지금 뭐 푸드트럭이나 다른 저기에서 일회용품 써갖고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 네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억제할 수 있는 부분 억제 좀 하자는 얘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3,300만 원 다 증액 요구 이거 좀 삭해도 된다는 얘기로 살짝 들리는데 지금 가능하겠어요? 처리비로는 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고요. 이 3,3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정도가 처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좀 인건비 부분이 좀 반영이 인건비 10명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10명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350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15톤이 늘었으니까요. 30만 원 정도 톤당 잡고 있거든요. 35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운반비하고 해서 한 900 정도 증액 그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900이고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임차비라든가 다른 거 합쳐서 그 8,900 저희가 요청했거든요. 5,600에서 증액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 부분 3,300. 예, 지금 이게 저게 산수를 제가 계산을 좀 잘 못해서 쓰레기 부분은 900 정도가 올라갔고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 그 인건비 부분에서 더 증액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2,400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10명 증액된 건데 5일에서 6일 정도 할 건데 안 그래? 한 명당 저희가 잡고 있는 인건비가 139만 원, 140만 원 정도 되니까요. 10명이면 일단 1,400만 원이 지금 증액되는. 그럼 1,000만 원 정도가 부분이고요. 또 모질라 남잖아요. 하여튼 그 섬세하게 한번 따져 보시고 삭해도 되는 얼마 정도 이거는 좀 여유 세부적인 보이나 사항은 의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져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리너 사업 지금 여기 이쪽 이게 지금 시작한다는 건가요? 이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어디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총 한 8개소 정도. 8개소요? 예. 주로 그 자연불악 중심으로 농촌 외곽 쪽으로 중심으로 내놓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저기 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주민 편리성 확보도 있고요. 그 분리 선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500만 원 해가지고 2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거 방법할 때 쓰는 아닙니다. 그 저건가요? 클린하우스라고 지금 그 이밤리라든가 농소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예. 저희가 그 두곡리라든가 예, 그 컨테이너 같이 그 컨테이너 그렇게 긴 해놓은 거? 컨테이너 그 안에 그 예. 분리선병장을 예, 예, 만들어 놓은 조성해 거잖아요. 놨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CCTV도 해놓고. 예, CCTV도 해놓고 예. 예, 그렇게 해놓고 예. 그래서 지금 8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잘 몰라서. 한 군데당 1,500만 원씩 예. 예. 그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예. 해보니까요.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예, 건가요? 예, 지금 그래서 28년 매년 2개씩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특별한 뭐 민원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뭐 그냥 주민들이 예. 깨끗해졌다고 만족도가 그렇죠. 더 좀 깨끗해지고 예, 쓰레기 어떻게 할 높아졌습니다. 수도 없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지저분했고,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화가 잘 되고 있다는 예, 거죠. 저희가 또 3명 정도 해서 관리를 음. 그 여기 청소라든가 예. 그 분리 이것을 또 저희가 도우미를 둬서 예, 예.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가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로 해서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개인 다회용기 사용자 할인 지원. 예, 지금 그 이 사업도 지금 시에서 도에서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예. 예, 시책으로 일용품 줄이기랑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그 그러니까 추진한 이거를 사업이고요. 업소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 실제로 사용자 하시는 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조금 파악해본 바로는 그 세종시나 이런 곳에서나 대전 일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키오스크 기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 자기 텀블러를 가져간 사람들은 예. 즉석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아. 500원, 뭐 아, 400원. 그런 식으로 확인을 예,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키오스크에서 예, 하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 그 그거 개인한테 이제 할인을 해주면은 해주고 그 돈을 예, 나중에 우리 시에다 청구를 하는 예, 건가요? 그럼 저희들이 그걸 보존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면 뭐 옛날 뭐 중국집 같은 데는 배달해서 본인들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하잖아요. 이제 그 예. 찾으러 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개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음. 음식을 거기도 이제 그렇게 전자 주문 방식으로 돼 있다면 그런 데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 업장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업장이 아니죠. 우리가 개인이 그 그릇 가져가는 거는 할인하면 안 되는 거고 업장에서 배달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수거하고 이런 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 사업의 핵심은 사실 이게 15개 시군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져야 될 예, 사업인데 예. 도에서 명확하게 아직 확정된 지침이 예, 안 이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확정 잘 저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애매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지침이 예. 확정되면 저희 시의 여건에 맞게 저희들도 해서 예. 그 저희 충남에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탄소 중립 실천 위해서 잘하신 이렇게 또 이렇게 도에서 실천하는 거 있는 거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음식물 그 폐기물 발생 때문에 지금 항상 저도 저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 인식을 시켜야 되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 굉장히 큰 환경 오염이거든요. 음식물 자체가 우리가 잘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비를 해서 보내고 내보내고 그냥 뭐 땅에다 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와서 버리고 우리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 통을 어떻게 해서 뭐 지정을 해서 그거를 수거하는 방법이 또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채택을 하셔야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막 하니까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용역을 또 이렇게 법정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예, 그거 이번에 좀 잘 좀 하셔가지고 방안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가 저기 화장실 같은 거 우리 그 주변 환경에 우리 시의 청결 그 깨끗함 계룡시는 청결 도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좀 깊숙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